2025년 9월 1일부터 대출이 확 줍니다. 왜일까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9월 달이 되면 그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지금 적용하는 비율을 말입니다. 사실 적게 적용을 했거든. 25%, 50%, 이제 100% 적용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 가산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계산하는 방법은 과거 5년간의 최고금리에다가 현재금리를 빼면 그게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예요. 실제 최고금리를 5.64로 보고 현재금리를 4.82로 봤을 때 스트레스 DSR 금리는 0.8입니다. 그럼 0.82가 어느 쪽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3%를 적용할 거냐 1.5%를 적용할 거냐 그게 정해지는데 0.82%니까 1.5%에 가깝죠. 그래서 1.5%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최종금리를 1.5% 플러스 하는 거 플러스. 그런데 1.5%를 과거는 25%만 매겨서 0.38%를 매겼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2024년 2월 26일에서 6월 30일까지. 그리고 2단계는 좀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지만 스트레스 DSR의 1.5% 중에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출에 대한 적용도 주담대 혹은 신용대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제 3단계가 되면 9월 1일부터 모든 대출에 적용이 되거든요. 1.5%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올 9월부터는 2억 9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 3억 4천만 원 받던 것을 5천만 원을 줄입니다. 물론 수도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2단계 적용했을 때 3억 1천하고 똑같습니다. 지방에서는. 3단계가 적용이 돼도 3억 1천까지 받을 수 있다. 3천만 원이 떨어집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다 이러면 또 달라집니다. 6억 8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런데 옛날에는 지방이 6억 2천만 원까지 적용이 됐고요. 1억을 받으면. 그런데 지금은 미적용할 때 6억 8천만 원이 6억 2천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연봉이 5천만 원 1억 원일 때 이렇게 대출이 되잖아요. 이것은 연봉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영업자는요. 자영업자는 사실 대출 못 받습니다. 아마 지금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실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 못 받는다고.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논외예요. 논외. 참 답답하죠. 담보대출만이 가능한 거고요. 그 외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저는 걱정되는 게 결국 말입니다. 주담대가 확 줄기는 주는데 여러분 주담대가 확 줄기는 줄잖아요. 그런데 이게 9월 1일이잖아요. 9월 1일. 지금이 5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6월이 되면 어떻고 7월이 되면 어떻고 8월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봐서는 시행되기 전에 대출 받아서 집 사자 이런 난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스트레스 DSR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결국 스트레스 DSR 적용되기 전에 대출받자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아질 거고 그게 결국은요 부동산을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출은 줄인다고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기현상
예, 저는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예, 지금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함과 동시에 스트레스 DSR 예, 강화까지 겹쳤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이 막 올랐었거든요. 올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은 드릴게요. 영끌에서 집을 사지 마십시오.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인구는 줄고 가구 수도 줄 수 있어요. 중국인들이 와서 계속 집을 사대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집값이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끌에서 집 사기보다 오히려 말입니다. 진짜 나는 사야 되겠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십시오. 똘똘한 한 채에. 저는 그게 결국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만이 예,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무턱대고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